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그럼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이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물건은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 방법으로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등기. 그럼 등기는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청구권? 그래서 나온 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다 아시잖아 지금. 자, 이제 여러분이 제 아파트를 샀다고요. 아파트 사서 대금을 다 줬다고 여러분께 된 건 아니죠. 자, 무슨 등기를 해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를 국가에서 알아서 우리가 매매 계약한 걸 다 살펴보고 있다가 대금 줬구나 하고서 알아서 해주나요? 아니지. 등기를 신청 들어가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혼자 신청 들어가면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저 같이 가야지. 즉 같이 안 간다 하더라도 제 서류를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무슨 신청이라고 그래요? 공동신청. 근데 제가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저한테 빨리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러는 거지.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등기 신청하는 권리를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요? 등기 신청권. 그럼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죠. 그러면 구조를 잡으시면 그거 외울 것도 아니라니까요. 등기 청구권은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판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판사람은 개인이겠죠. 그럼 이것은 개인적인 권리, 사법상 권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등기 신청은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한테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 그럼 이것은 공법상 권리라고 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됐나요? 예. 이런 건 정답이 안 돼. 이런 건 정답이 아니고 그냥 지문 나오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냥 보시라고. 자, 다시 공부하는 방법 보세요. 공부하시기 힘들죠? 예. 왜 힘들어? 더워 죽겠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래, 양 많다니까. 양 많은데 왜 자꾸 다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돼요. 왜? 저기서 나오면 어떨까? 저게 정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러니까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돼. 그 눈빛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이 너무 많아 사실은. 1차하고 2차를 보시면 6개 과목이잖아요. 반 쭉 해가지고 3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목. 그죠? 그거 몇 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한 3개 정도 그냥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뭐 제도가 그러니까 자꾸 배웠다가 까먹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험에 참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니까 객관식은 5개 중에 답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은 자, 제가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죽어도 이 등기청구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정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이것은. 근데 지문으로 5개 중에 끼어들어갈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다르구나 요 정도만 보시고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어떻고 해가지고 쭉 막 해서 잡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이거니까 다르니까 등기 신청권하고 같다 그런 얘기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등기 신청권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건 정답이다 아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라니까. 등기 청권에서 물어볼 것은, 출제자들이 물어볼 것은 이런 걸 물어볼 게 아니라 요게 청구권이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무슨 청권, 물권적 청권이냐 채권적 청권이냐, 요걸 구별하면서 이 성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지 출제자가. 이해되시죠?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는 게 딱 2개의 등기 청권이 있다니까. 그걸 먼저 잡아 놓으시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됐을 때 다른 것도 조금씩 추가해서 들어가는데, 다른 게 안 되더라도 보통은 이 등기 청권 문제 나오면 그 2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는 5개 중에서 딱 내가 공부했던 게 정답이야. 그러면 되는 거지 사실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되는 거죠 사실. 실제 시험에서 물론 공부할 때는 불안하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줄여가지고 범위를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우리 객관식은. 응? 그럼 정답 잡아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 문제 풀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좀 얘기했는데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등기 권리자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사법상 권리를 등기 청권이라 한다고요. 기출표시 보니까 2번씩 나오긴 했죠. 정답이 됐을까? 안 됐다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 자, 이 등기 청권의 법적 성질이 뭔지. 채권적 청권이냐, 물권적 청권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걸 왜 물어보냐. 우리가 채권적 청권이라면 채권과 성질이 같기 때문에 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려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물권적 청권은 아까 배우신 것처럼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특히 소유권이란 물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온 등기 청권이라면 물권적 청권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 청권이 물권적 청권이라면 이 청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 10년, 20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20년 후에도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걸 구별하시라는 거지. 자, 그러면 구별하기 전에 이제 구별하는 기준을 보시면 되지. 그럼 우리는 바로 직전에 뭘 배우셨나요? 물권적 청권을 배우셨고, 물권적 청권은 항상 현재 뭘 가진 사람이, 물권 가진 사람이 행사하니까, 그러면 요 등기 청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를 구별하려면 이 등기 청권을 현재 행사하는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행사하는 사람을 봐서 현재 이 사람이 물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 청권을 행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물권 청권이 되는 거고, 아직은 뭐가 없이, 물권 없이 등기 청권만 행사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 청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 잡아놓고 그냥 물어보면 그 사람만 보시라니까.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물어봐요. 되셨죠? 네, 그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 보라고? 매도인 보라고. 얘가 소유권 현재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미쳐주고, 제가 미쳐주고, 여러분이 제 아파트 샀다니까요. 사서 대금 다 줬어, 저한테. 아직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등기해달라고 저한테 청구한다고요, 지금. 그게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를 좀 물어보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소유자요, 아니요? 아닌데 왜 물권적이라고 그래? 채권적 청권이라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어떻게 만져드려야 되냐, 이거. 사태? 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매수인. 그래. 제가 문제였네, 그러면? 네. 그래, 매수인의 등기청권. 매도인은 등기 청구할 이유가 없지. 예, 물론 뭐 좀 들어가면 있겠지만은. 그럼 매수인의 등기청권은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뭐가? 채권청권으로 넘어간다. 그럼 채권적 청권이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단 잡아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판례가 독특한 이론을 이제 편성하니까 그걸 잡으시라는 거지. 자, 넘어가서 흥분해서 제가 62페이지. 자, 넘어가시게 되면 60페이지 봅니다. 괄호 2번. 자, 채권적 청권인 경우를 쭉 정리해드렸어요. 일단 채권적 청권인 경우는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모든 등기 청권은 전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채권적 청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건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해달라는 청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그 등기 청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적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등기 청권을 주로 물어본다? 매수인의 등기 청권을 물어봐요. 자, 그럼 매수인의 등기 청권은 동그라미 기억번에 채권적 청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이제 그러나부터가 우리 판례가 이제 독특한 이론을 이제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계속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그냥 10년 지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권리를 뭐하고 있다면, 행사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 거예요.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그 산 부동산을 넘겨받아가지고 뭐하고 있다면,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등기는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등기 청권도 소멸시효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도 보셨지만 그 부동산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그 이전 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기가 점유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아직은 등기가 되지 않아서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가지고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점유를 넘겼다. 그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유를 넘겼다 하더라도 이 등기청권은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 보시고. 자, 이제 디귿을 보시게 되면 디귿을 가지고 이제 장난 많이 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판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청권을 병한테 넘기면서 네가 나중에 그 등기청권 가지고 직접 갑한테 가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등기청권이 지금 물권적, 채권적. 그러면 이것도 채권 양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 시험하고 약간 좀 벗어난 부분인데 왜냐하면 채권 양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걸 뭐 알아야지 조금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채권도 걸리니까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채권, 채무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만 생각해야 돼요. 채무자도 생각해 줘야 돼요. 채무자. 이 사람은 누구한테 팔았나요? 을한테 팔았으니까 을한테 등기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했을 텐데 갑자기 얘가 나타나서 나한테 등기해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채권 양도 그냥 금전 채권이 보통 채권 양도는 채무자한테 그 양도했다는 것을 뭘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돈 빌리는 일반적인 금전 채권하고는 좀 다르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기 청권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에서 나왔죠. 계약은 서로 믿고 하는 건가요? 못 믿고 하는 건가요? 믿고 약속을 한 거지. 그럼 이 등기 청권을 이해하는 데는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보통의 채권 양도처럼 상대방한테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상대방 채무자의 뭐까지 있어야 된다? 동의까지 있어야 돼요. 동의 승낙까지 있어야 이 사람이 그 등기청권 가지고 얘한테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판사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동그라미 띄고. 또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기 청권은 그 이행 과정에 신뢰가 따르므로 그 권리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서 통상 채권 양도와 달리 해야지. 통상 채권 양도 방법과 같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는 이제 최초로 판 사람이죠. 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자, 지금까지는 무슨 등기청권을 보신 거예요? 매수인의 등기청권, 채권적 청권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이죠. 자, 뭐로 인한 등기청권인가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권이죠. 자, 이제 갑의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게 점유를 해서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시효 완성자인데, 자, 시효가 완성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죠. 뭐 가져야 된다? 등기.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원소유자한테 등기해달라는 등기청권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권도 물권적이겠어요? 채권적이겠어요? 채권적이겠죠.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자꾸 비교하시는 거예요. 채권적 청권이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자, 문제는 여기도 이제 계속 그럼 얘는 어쨌든 시효 완성해서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 하고 있겠어요? 점유. 그럼 점유를 하고 있는 한 이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만 소멸시효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는 매수인의 등기청권과 똑같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요 시효 완성자가 그 이후에 이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럼 점유를 뭐 한 건가요? 상실했죠. 자, 그렇다고 이 등기청권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소멸시효 진행된다 안 된다?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1년, 2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이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점유를 넘겼다고 해서 소멸시효 진행되지는 않지만 요 시효 완성으로 한 등기청권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게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니은번인데 기억번.
채권적 특권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까지는 맞죠? 꽃 똑같아요, 이쪽하고. 그러나 니은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그 니은번하고 위에 니은번하고를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위에 니은번은 더 나가서 부동산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줬어. 그럼 이때도 매수인은 점유를 상실하게 됐죠. 그때 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데 점유 취득 시효로 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도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넘겨준 게 아니라 이 등기 청구를 얘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내가 시효가 완성됐는데 내가 아직은 등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네가 그걸 받아가지고 원소유자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라. 자, 이랬을 때 이 채권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냐 그 문제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둘 사이는 그렇게 신뢰관계가 있을까요? 왼수지가 아닐까요? 왼수지가 아니지. 동의해줄 이유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권 양도 방법으로 얘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되셨죠? 예. 자, 그게 디귿 얘기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 즉 양도 통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죠. 자, 그럼 디귿 가지고 위에 있는 디귿도 비교하시라고요. 위에 있는 디귿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양도죠. 그때는 통지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채무자의 동의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이쪽 등기청구에서 시험 문제에서 정답은 바로 1번과 2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1번, 2번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들어가셔야지. 무슨 얘기 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서 나머지도 살짝 이제 보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반드시 잡으시고.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도 나와요. 다시 뒤쪽에서도. 자, 괄호 3번 내려갑시다.